안녕하세요. 3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미 CPI 경계감 속에 코스피는 전약 후강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2차 전지의 강한 반등에 900선에 근접해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관망 심리가 유세한 가운데 뉴욕 연은이 발표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상승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도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면서 반도체주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 유로모픽 테마주가 부각이 되면서 중소형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강세는 테슬라가 독일 공장 생산 재개 기대감에 1%대 반등한 영향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에 중국 증시에서 14%대 급등한 점도 기여를 했습니다. 한편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은행주의 비용 부담 우려가 부각되었지만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여전히 강한 물가에도 엔비디아 등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1%대 상승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 CPI와 근원 CPI는 각각 3.2%, 3.8% 전년 대비로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예상을 소폭 상회했지만 대체로 예상에 근접했다는 평가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이에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68.3%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라클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3분기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1% 넘게 급등했고 이에 엔비디아도 7% 등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회가 종료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차익 실현에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근원 CPI의 둔화세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근원 CPI의 예상 상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주거비와 유가 상승에 미 CPI가 예상을 상회했지만 연준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은 총재는 물가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면서 6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했고 엔비디아 등 기술주 강세에 국내도 반등이 기대됩니다. 외국인 수급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강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등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과 S&P 500이 모두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원자재 주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최고 가격을 경신 중입니다. 지난 한 달간 7% 상승하면서 다만 저희는 여전히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 가격 상승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빠르게 반영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각각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도 하락하면서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시되기 전후인 2, 3분기부터 금 가격의 추세적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목표 가격은 2,400에서 2,550달러인 만큼 현재 수준에서 여전히 그 가격 업사이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보여준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감안하면 금 가격의 예상 조정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금 가격의 세 차례 장기 랠리가 모두 경기 침체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이후로 좀 크게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통계가 발표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 목적인 그 금 ETF로의 자금은 여전히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는 이 금 ETF로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금 ETF에서 자금 유출이 2022년에는 109톤에서 2023년 244톤으로 유출폭이 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그 마이너스 15% 감소하는 모습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3월 첫째 주 오펙 플러스의 이제 2분기까지 감산 연장 결정으로 $70 후반까지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 없이 현재는 $70대 후반 수준에서 약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3월 초에 있었던 중국 양해에서 이제 성장률 목표는 5%였으나 좀 구체적인 대규모 부양 정책이 없었던 점이 이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원자재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중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이후에는 약세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가의 좀 단기적인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1분기 반등, 2분기 하락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가격이 지난 한 달간 7%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 가격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후인 2, 3분기부터 금 가격의 추세적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목표 가격을 2,400 내지 2,550달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국 항공우주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 방산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동익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12개월 목표 주가 65,000원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주 모멘텀인데요. 지난 2001년에 시작된 KFX 사업이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제기 제작 및 각종 시험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최초 계약 최초 양산 계약 20대 사업비로는 한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용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었던 수리온 헬기도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라크 등에 대한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날 전망이고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FA50 같은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과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5년부터 기대되는 실적 개선입니다. FA50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 1차 분해 매출 반영이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6년부터는 KF21이 매출에 추가로 가세하면서 2025년과 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26.1%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양산 매출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2025년과 26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50.7%와 3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분 매각 가능성입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항공우주 양측이 모두 매각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이유가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현물 출자를 한 데서 비롯이 되었고요. HMM 매각을 단시일 내에 재추진하기 어려운 정부의 상황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만약 매각을 추진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 65,000원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시작된 KFX 사업이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최초 양산 계약 20대 정도, 약 사업비는 약 1.5조 원 정도의 그런 수주 모멘텀을 전망할 수 있겠고, 2025년부터는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정동희 기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역시 가온칩스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캡 권태호입니다. 가온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추정 EPS에 타겟 PER 78.9배를 적용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등한 성장률입니다. AI 시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팹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타 AI 스타트업들이 분야에서도 AI 칩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동사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98.2%의 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타 업체가 견주어서 월등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나노 공정 최초 수주 기업입니다. 최근 다수의 계약 공시를 통해서 기술력이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를 경쟁력을 보실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선단 공정을 수주를 받았냐가 좀 키 포인트인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이나노 공정을 수주한 최초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계속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부분들을 중국 AI 기업들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온칩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현재 AI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과 파트너십 기업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20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083억 원에 영업이익 7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81%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개발 매출 비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양산 매출이 그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양산 분고가에 따라서 매출액 1,945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으로 전년 24년 대비해서 1,165% 정도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전방사의 수요 부진과 느린 AI 침투율입니다. 자세한 사항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온칩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및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칩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월등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이나노 공정을 수주한 최초의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세일즈포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중호입니다. 저희 세일즈포스트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의 강한 AI 수요와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고객 증가 추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세일즈포스의 견고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최초로 분기 배당금을 승인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이런 주주환원 확대와 그리고 이익 성장에 따른 ROE 제고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세일즈포스의 상대 주가는 이제 동종 기업 대비 저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합니다. 세일즈포스의 12개월 사이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 30.9배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년 최고치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감안한 PEG 배수 또한 이제 1.8배로 산업이나 동종기업 대비 낮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기 이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상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좀 많이 쌓이면서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 좀 S&P 500 20% 대비 낮은 1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까지 주주 환원을 증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익 성장 이런 것들에 기반해가지고 ROE 제고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약 6% 포인트 넘게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의 80%인 77억 달러를 소비했고요.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를 좀 보면은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단기 수주 잔고는 2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량 성장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3%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이익 성장에 의해서 개선세가 이어졌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 분기만 8만 6천 개 클라우드
신규 고객이 들어왔고 대부분의 기업이 6개 이상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관리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의 매출이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4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이런 높은 수요에 따라서 역사상 가장 높은 3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장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올해 회계연도 25년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약 10% 가량 가까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32.5%로 개선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가량 추가로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최근 추세를 보면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 이런 AI 모델을 갖춘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이루고 있고요. 최근 분기에는 의료용 AI 솔루션인 아인슈타인 코파일럿, 의료 아인슈타인 코파일럿을 출시하면서 이런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서비스 확대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의 강한 AI 수요와 멀티 클라우드 고객 증가는 세일즈포스의 견고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와 이익 성장에 따른 ROE 제고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세일즈포스의 12개월 선행 PR은 현재 30.9배입니다. 그리고 PEG 배수는 1.8배인데 동중 업종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 비중 확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